당신이 속고 있던 2027 수능의 충격적인 진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오셈 클래스에서 다룰 내용 딱 1분 만에 결론부터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교육에서 배운 비법으로만 풀 수 있었던 바로 그 킬러 문항. 2027 수능부터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배제됩니다. 둘째, 롤러코스터 같은 난이도로 우리 학생들 공포에 떨게 했던 불수능 영어,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1단급 비율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셋째, 내 적성이 아니라 오로지 표준 점수 때문에 과학을 버리고 사회탐구로 도망가야 했던 이른바 사탐런 현상. 이제 과목 간 유불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출제위원 검증 시스템을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강화해서요. 수능과 사교육 사이의 그 검은 고리,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원천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수능은 철저히 공교육 중심으로 사교육의 문제풀이 기술을 무력화시키고요. 영어와 탐구 영역에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출제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되찾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깊고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킬러 문항 배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대한민국 수능시험의 패러다임 자체가 사교육의 기술 경쟁에서 학교 교육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고등 사고력 평가로 넘어간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호탄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가상의 학생 2명이 있습니다. 먼저 이 표의 오른쪽에 보이는 고등 사고력을 대표하는 지혜라는 학생. 이 친구는요, 정말 성실하게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교과서의 기본 원리를 깊이 파고드는 그런 학생입니다. 반면에 왼쪽 기술 경쟁을 대표하는 민수는 학교 수업보다는 월 수백만 원짜리 비싼 학원에서 배운 문제풀이 스킬, 그 기술에 더 의존하는 학생이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수능은요, 바로 이 민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야말로 기술의 경연장이었습니다. 과거 수능이 어땠냐면요, 학교에서는 배운 적도 없는 아주 지엽적인 개념들을 억지로 뒤섞어서요, 민수가 학원에서 거금 주고 외운 특별한 공식 없이는 애초에 접근조차 힘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우리 지혜는 분명히 개념은 아는데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니 막막해서 끙끙대죠. 근데 민수는요? 그냥 그 공식 하나 툭 대입해서 30초 만에 정답을 맞히고 넘어갑니다. 이게 공정한 시험일까요? 하지만 2027 수능은 바로 이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드디어 지혜와 같은 학생이 제대로 보상받는 시험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요, 철저하게 교육과정 내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너가 이 개념을 얼마나 깊이 이해해서 새로운 상황에 추론하고 적용할 수 있니? 바로 이걸 묻는 거죠. 가령 수학에서 미분의 원리를 묻는 문제는 민수가 달달 외운 공식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과서의 증명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라가면서 이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구나 하고 원리를 깨친 지혜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교육에 반짝하는 기술은 힘을 잃고 공교육이라는 밭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진짜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킬러 문항 배제의 진짜 속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죠. 바로 절대평가 영어의 안정화 선언입니다. 부제 그대로예요. 우리 학생들을 크토록 불안하게 만들었던 예측 불가능한 불수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고작 4%대에 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절대평가입니까? 사실상 상대평가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제가 상담했던 연서라는 학생이 떠올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연서는 정말 성실했고 3년 내내 모의고사 영어는 항상 안정적으로 1등급이었어요.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 1등급은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았죠. 그런데 수능날 연서는 난생 처음 보는 전문 용어가 가득한 지문과 너무나 함축적인 선택지 앞에서 그만 머리가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단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을 받았어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안타깝게도 바로 그 영어 등급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연서의 3년 노력이 예측 불가능했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평가의 본질이 뭘까요? 옆에 앉은 친구를 이겨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영어 실력은 갖추어야 한다는 성취 기준,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평가원은 바로 이 본질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등급 비율을 역사적 평균치인 5%에서 10% 사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은요. 이제부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 연사와 같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시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특히 많은 이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속을 카맣게 태웠던 문제죠. 바로 탐구 과목 유불리 문제입니다. 사탐런이라는 슬픈 신조어로 대표되는 이 불공정함을 드디어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시죠. 최근 사회탐구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과학탐구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 학생이었던 현우의 이야기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로봇공학자를 꿈꾸면서 물리 과목을 정말 사랑했던 친구예요. 당연히 수능에서도 물리 2를 선택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고3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우야,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물리 2 만점이 사회문화 1등급보다 표준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 안정적으로 상위권 공대를 가려면 전략적으로 사회탐구를 하나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단다. 꿈과 현실, 현우는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눈앞의 대입 점수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탐런의 비극입니다. 평가원은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6월과 9월 모의평가 데이터를 통해서 과목별로 응시하는 학생 집단의 특성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과탐 응시 집단은 소수정에 최상위권이 많구나, 사탐 응시 집단은 규모가 크고 성적대가 다양하구나 같은 특성까지 전부 고려하는 거죠. 둘째, 그 분석 결과를 실제 수능 난이도 조절에 직접 반영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비슷한 원점수를 받으면 비슷한 표준 점수가 나오도록 난이도를 정말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를 통해 표준 점수 격차를 최소화해서 선택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제 현우와 같은 학생들이 더 이상 점수 유불리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저버리는 일 없이 소신껏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교육 카르텔 문제. 내 아이가 피땀 흘려 공부해도 시험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깊은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바로 이 말이 이번에 새로 취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첫마디였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진 기대와 관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죠. 이건 작년에 터졌던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해 평가원이 얼마나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한 학부모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유명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가 짜고 만든 문제를 우리 아이가 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바로 이 뼛속 깊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대형 학원에 출강했나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외, 인터넷 강의, 문제집 판매 같은 돈이 오고 간 모든 영리 활동을 샅샅이 뒤집니다.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관용 원칙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 있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시는 수능 출제에 발도 못 붙이도록 영구적으로 배제합니다. 두 번의 기회란 없습니다.
여기에 출제된 문항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특정 문제집과 유사하지는 않은지 다단계로 검토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오센클래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꿀팁과 혜택을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된 더 자세한 교육 및 컨설팅 문의는요. 010-6869-4399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오센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